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x 값에서 빼기 평균 값을 한 제곱의 합이에요. 네, x 값에서 만약에 평균이 7이면 5 빼기 7의 제곱에 얘를 다 더한 거예요. 7 빼기 7, 9 빼기 7 제곱에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자 x에서 평균값 뺀 거 곱하기 y에서 평균값 뺀 거예요. 그냥 5 빼기 7 만약에 9라면 평균값이 계산 안 했는데 16 빼기 9 이 곱한 거에 합이에요. 쭉 계산하면 되겠죠. 세 개 다. 네,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나옵니다. 자, 절편은 y의 평균값이 9라면, 만약에 9라면, 빼기, 아까 여기서 나온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면 3, 그리고 평균값 해서 하면은 절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서 방정식이 나오고, 그죠? 선형회귀 모델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내가 새로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값이 지금 기둥이가 6살이니까 x가 6이 되겠죠? 6을 계산해주면 예측값 y가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선형회귀 모델과 그리고 예측값을 한번 써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푸른 사람은 한번 여기다 답 써보세요 할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 계산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자, 수업에 대한 태도나 여러분들이 적극성 이런 거는 다 나중에 혹시 동점 있을 경우에 다 반영할 겁니다. 네,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산수인데, 네. 저는 산수는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산수 잘할 것 같은데, 다 했나요? 다 한 친구 있으면, 다 했습니까? 네라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다 한 친구. 아, 네. 정민이는 산수를 잘하는군요. 네. 아직 시도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립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엑셀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냥 메커니즘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로 간단한 수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네. 네. 아, 답수라고 아직 안 했는데, 네. 지성이가 답을 오픈시켜 버렸네요. 네. 우리 유언이 다 했어요. 우리 유언 친구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 한번 써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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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네. 모델은, 네. 아이고, 우리 승리를 계산 틀렸는데? 네. 다시 해보세요. 네. 네, 계산이 틀렸어요. 네. 또 한번 올라봐 주세요. 네. 진호, 여기 점은 뭐지? 네. 예, 병준이도 19 나누기 3 맞나요? 아,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네. 아, 네. 아이고, 병민이 정확하게 썼습니다. 2x 플러스 6. 예. 그래서 몸무게는 18입니다. 네. 또 다른 친구들. 답쓴 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들. 네, 값이 틀린 친구들은, 네, 틀린 친구들은 여러분들 다시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 계산하는 방식이 아마 잘못됐을 텐데, 뭐 아마 여기 시그마에서 제곱 부분, 제곱하고 다 시그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산 틀렸으면 다시 해보세요. 왜냐면, 네, 틀린 친구들은 계산하는 그 과정이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는 거니까. 네. 아고, 어떡하지? 제우 23kg 너무 많은데? 6살이 너무 뚱뚱한 거 아니에요? 네, 틀렸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네. 7살보다 많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서연. 19, 왜 19지? 왜 19일까요, 유진? 반올림이 안 될 텐데. 네, 18 맞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네, 대략 네, 18kg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제가 계산 과정 오픈시킬게요. 네, 계산 과정 한번 보시고 계산이 중간에 잘못된 친구들은 예, 어디가 잘못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진행해도 될까요? 아까 유진 다 했어요. 아까 다시 한다는 친구가 유진이었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유진 다 했습니까? 네,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8kg 맞습니다. 18kg 맞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엑셀로 한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따가 남으시면 한 번 더. 그렇죠. 네, 여기 기울기 제곱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엑셀로 계산하는 거 아니고, 저는 엑셀로 계산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뭐 여러분들 교환 만드느라고. 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태복? 예, 손으로. 평균값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X바가 평균값이죠?
평균값이죠. 평균해야 되죠. 5 더하기 9 나누기 3 하면 평균값 나오죠. 네, 잘했어요, 유진. 평균값 나오니까 여기서 x 빼기 x 바니까 5 빼기 x 값이 얘예요. 하나씩 증가합니다. x 빼기 7, 그죠? 7 빼기 7, 9 빼기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엑셀은 이따가 제가 그러면 수업 시간 되고 할게요. 네, 종료하고 그때 태보는 따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우리 유진이도 다 했고 했으니까 그 다음 진행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여기서 문제란 길동이의 6살 길동이의 몸무게를 예측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한번 기계학습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머신러닝의 기계학습을 하는데 얘는 어떤 것으로 문제를 풀면 될까 해보니까 얘는 어떤 선형 방정식의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속적인 수치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연속적인 수치값이니까 얘는 그러면 우리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결과에 도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합니까? 자,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균도 구하고, 그리고 합도 구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구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살 길동이의 몸무게 예측 모델은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6.33이라는 회귀 모델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회귀 모델이 도출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회귀 모델을 활용해서 그 새로운 데이터는 뭐냐면 6이라는 값이 있어요. 6살. 이 6살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니까 내가 예측한 6살짜리 길동이의 몸무게를 예측한 Y값은 18.33이라는 이러한 몸무게를 예측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개념과 프로세서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델을 세우고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길동이의 몸무게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없나요? 지금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용어와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프로세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뭐지 하는 의심이나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갔나요? 네.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학습 네네 훌륭합니다. 학습 데이터 예측 머신러닝 모델 뭐 이런 것들에 이거는 두째짜리까지 하든지 이거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의 마음이에요. 네네. 커스텀하고 엔지니어의 마음이겠죠? 네. 그냥 저는 막 이렇게 3333 있는 게 교환해 보기가 너무 좀 불편해서 저는 두째짜리까지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예, 이 시그마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요걸 한다면, 아래 걸 한다면, 시그마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라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세 개니까 세 번 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더하고, 두 번째 거 더하고, 세 번째 거 더한다니까, 얘가 5 빼기 5 빼기 7이 평균값이잖아요. 얘의 제곱. 그죠? 거기에 더하기, 그때 시그마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는, 지금 여기는 i는 1부터 i가 n이 3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i가 3까지. 그러니까 얘가 i가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로 가서 두 번째 i는 7이니까 7 빼기 7의 제곱이니까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두 번째 i 더하기 9 빼기 7에서 제곱이니까 얘는 세 번째 i 해서 시그마는 요렇게 다 더해주는 그러한 수학적인 걸 나타내는 겁니다. 네.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네. 네네네네. 네. 네.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옛날 얘기라. 네.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보니까 파이썬을 배우고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파이썬을 스킵하면 또 우리 그런 친구들은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좀, 요 정도는 알아도 좋겠다 하는 부분만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를 나타내는 모델에 대한, 우리 가로가로가 붙으면 이건 함수라고 하는데, 예, 요 함수를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불러오면 얘는 어디에 있냐면 사이킷런이라는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있는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사용자 정의 코드만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절편을 계산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모델을 세우거나 모델이 학습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내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선형회귀를 만들 때는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는 함수가 라이브러리에 있어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딱 가면서 모델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델이. 자, 이전에 모델을 만들기 전에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은 파이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X값, Y값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X와 Y에 대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것은 fit 함수예요. fit.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선형회귀로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이제는 학습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모델점 fit하고 x하고 y를 알려주면 아까 길동이에 여기에 있는 이 x와 y 값을 훈련을 시켜서 모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운 데이터 6이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이 6의 감 결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는 항상 가로가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을 넣어주면 아까 여기 y predict에 18.33이라는 결과값이 결과값을 얘가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한다거나 다른 모델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요러한 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학습을 위해서 제가 짚고는 넘어가지만 시험이나 수업에 대한 메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냥 참고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한 번쯤
부터 보시고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그 진학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할 내용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 회귀문들 하나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의사결정 트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아키네이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아키네이터 들어가서 인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블랙핑크도 좋고 아무나 좋습니다. 아키네이터 들어가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고 네, 재미난 거 친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질문했더니 저는 아줌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네. 키네이터 ER 키 .com 네. 저는 해봤으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게 나왔는지. 저는 아줌마 나왔어요. 네. 질문에 답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예,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거는 어떤지, 예, 질문을 답하는 그런 목록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질문의 내용은 어떤지, 어떻게 구동이 될 건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게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예, 이제 전공자답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재밌죠? 네. 아, 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승효 총장님을 검색했단 말입니까? 네. 훌륭합니다. 영현이는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으로 끊김없이 즐기세요. 아, 큐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나요? 네, 훌륭합니다. 네, 다음 진행해도 될까요? 그럼? 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네. 네. 한 몇 명만 더, 예. 네네,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아키네이터에서 질문을 잘 만들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게임 캐릭터까지 거기에 대한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 주고, 네. 시다. 아, 질문의 답을 잘못한 거죠.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승현은 이길려 총장님 했는데 나왔대잖아요. 아, 준하는, 네, 총장님을 생각하고 본인의 답을 한 건 아닐까요? 네, 질문의 답이, 질문을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썼을 때 답을, 약간, 예, 틀리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하의 마음까지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까지 읽는 그러한 머신러닝이 지금 만들고 있을 텐데요. 감성 쪽으로, 감성공학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아키네이터에서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안 된 거죠. 네. 네. 자, 자, 이제 그만하고 다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 수업 끝나고 심심할 때 한번 다시 해보세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의사결정 트리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일 때, 친구하고 함께 있을 때, 어, 그 해야 되는 일이 틀리겠죠. 그죠? 자, 이때 날씨는 또, 혼자 있을 때 날씨는 맑으면 게임하고 비가 와도 게임하고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군요. 네. 친구하고 있을 때는, 예, 맑으면 축구 경기를 보고 비가 오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사결정 트리랍니다. 자, 여기 디시전은 결정하는 거죠. 결정. 여기는 트리죠. 트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 나무를 만들면 나무가 나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무가. 그죠? 그럼 나무가 이렇게 생겨 이거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거꾸로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로 되겠죠. 다시. 그죠? 이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우리는 그거를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트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트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있냐면 윈도우 탐색기. 탐색기에서 보면 폴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폴더에. 그죠? 윈도우 탐색기 딱 띄우면 자, 이렇게 딱 띄우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뭐 C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에 들어가고 하는 형태를 우리는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응용 예가 윈도우 탐색기가 트리를 사용한 자료구조 형태의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머신러닝에서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결정 시스템에서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디시전 트리예요. 그래서 트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모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표현하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자, 이 정보는 결정하기 위한 정보예요. 자, 결정했을 때 액션은 어디에 들어가면 이 선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선에 따라서. 그래서 이 결정 정보를 우리는 노드라고 해요. 노드, 노드. 자, 그래서 지금 노드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일곱 개. 그죠? 일곱 개 노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라고 합니다.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무를 거꾸로 놔서 보면은 나무의 뿌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루트 노드라고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리프 노드,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액션으로 된 선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 트리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트리는 20곡의 놀이를 하듯이 그러한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류와 그리고 회귀 모두 다
예, 의사결정 트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류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트리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속성을 노드로 표현해서 자, 여기 정보라고 했죠? 이건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이 아니면 청소년이고 자, 성인이면 학생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결정해주는 그러한 트리 형태의 모델을 한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 분야에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 토대로 어떤 증상을 유추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 예측, 부도 예측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메뉴에 있는 것을 루트 노드,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리프나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자, 트리를 만들 때는 어떤 속성을 노드로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드를 가장 위에 놓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결과값이 틀려지죠. 자, 아까 이기려 총장님을 똑같은 친구들이 했는데 한 친구는 그 이기려 총장님이 나왔고 한 친구는 안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한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리를 구성한 트리의 모양이 틀려지면은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속성을 메뉴에 놓고 그리고 이 속성들의 순서를 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만드는지에 대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 아키네이터 보면은 사람입니까? 하고, 예, 여기서 남자인가요? 아니요. 가수인가요? 해서 네 하고, 예, 장윤정 가수를, 마스터를 선택하는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왼쪽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의사결정을 딕셔너리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것만 잘하면 뒤는 다 바이패스예요. 예,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출첵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출첵 한번 해주세요. 예, 이름, 지은이 이름 남겨야지. 예, 예, 오케이. 이름 안 남기면, 예, 제가 두 번 또 찾아야 되는데, 미스될 확률이 많아요. 네. 아, 네. 아, 여러분들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신이 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출첵 남겨주세요. 여러분. 승준이는 이게 막 영어가 막 써 있네. 네. 이승준 다시 해주세요. 네. 네, 비공개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다 보여요. 네, 제가 다 보여요. 괜찮습니다. 네, 지원이 했어요. 네, 네, 출첵 잘 해주세요. 비공개로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출첵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이제 노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노드. 그러니까 속성들이에요. 어떤 게 있죠? 컨디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입력값이고요. 얘들을 학습을 시켜서 입력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예, 출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컨디션이 좋고 과제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컨디션이 좋고 과제가 없으면 놀고, 컨디션이 나쁘고 과제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네, 컨디션이 나쁘고 과제가 없으면 휴식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컨디션이 좋고 나쁘든지 간에 과제가 있으면 공부를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컬럼에 있는 헤더를 우리는 속성어라고 하는데 속성이라고 하는데 컨디션과 과제는 학습을 시키는 얘네들의 조건을 분할할 수 있는 노드가 되는 속성이 되겠고요. 여기 활동은 단말 노드, 결과를 도출하는 단말 노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컨디션하고 과제 중에 루트 노드가 될 걸 선택하고 그 다음 노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과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과제를 가지고 이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보시면은 과제라고 네모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얘는 노드가 되니까 자 제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뭘로 표시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선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죠? 과제가 있고 과제가 없고 그죠? 네. 자, 그런데 다행히 과제가 있으면 뭘 합니까? 예, 공부를 합니다. 우리 단말 노드는 지금 원으로 표현했네요. 네. 자, 그리고 과제가 없으면 네, 휴식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말 노드이기 때문에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꼭 이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에 네모는 중간 속성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원은 아래에 최종 결정해야 되는 단말 노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자, 분류 효과가 가장 큰 속성을 찾아서 상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은 자, 좋고 나쁘든지 간에 공부하고 좋고 나쁘든지 간에 휴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제는 과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분류 효과가 가장 큰 속성을 찾아서 트리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류 효과가 가장 큰 속성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분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상대적인 빈도수를 분류 속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용어적으로는 이뮤리티라고 해서 불순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특성에 맞게끔 여기에 섞여 있는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와 별표가 섞여 있다면 얘네들이 어떤 상대적인 빈도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불순도라고 해요. 자, 왼쪽에 항아리 원을 보면 블루색의 원이 10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레드색의 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다른 것들이 불순하게 섞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원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도를 0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항아리는 블루하고 레드가 반반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5가 되는 거죠. 블루 0.5, 그리고 주황 0.5.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얘는 무슨 색의 항아리라고 물어보면 어떤 색이야라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애매모호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 불순도 값이 0.5이면은 얘는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불순도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분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별표가 있으면 여기는 어떤 게 더 우세하죠? 동그라미가 더 우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동그라미가 더 우세하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원이 하나예요. 원이 하나고 별표가 9개예요. 그러면 지금은 별표가 9개니까 별표에가 있는 항아리가 우선으로 이제 과반수라고 하는데 과반수 참표를 얻어서 별표가 있는 항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섞여져 있지 않고 순수하게 명확하게 데이터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이뮤리티라고 해서 불순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트리로 만들었을 때 보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데 3시간 이상일 때 하고 3시간 이하일 때 나눴어요. 자, 3시간 이상일 때 블루 색깔에 대한 걸 하고 그리고 노란 색깔에 대한 걸 하는데 얘는 4대 2가 되겠고 얘는 2대 4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일 때는 이렇게 파란색에 대한 액션을 하고 3시간 미만일 때는 여기에 노란색에 대한 액션을 한다면, 자, 파란색이 우리가 3시간 이상 공부했으니까는 만약에 음악 감상이고 3시간 이하면은 다시 공부를 해서 독서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3시간 이상일 때는 음악도 하고 독서도 하고 3시간 미만일 때도 다시 음악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해서 좋지 않은 결정 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분류해서 정확하게 불순도가 낮은 상태의 형태의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앞에 있는 예제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과제가 있으면 과제는 여기에 있음이라고 공부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없을 때는 휴식이 2개가 있습니다. 자, 항아리 1에 불순도는 얘는 0이에요. 항아리 2도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컨디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컨디션에는 공부하고 휴식이 컨디션 좋을 때도 공부하고 휴식하고 컨디션 나쁠 때도 공부하고 휴식하잖아요. 우리 컨디션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휴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좋지 않은 결정 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이 불순도를 측정해 봤을 때에 0.5, 0.5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즉, 불순도가 낮은 것을 모델링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결정 트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불순도의 종류는 뭐 진위 불순도 뭐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진위 불순도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진위 지수 표일에서는 진위 인덱스, 진위 계수 그 뭐지 개념적인 게 불순도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값은 진위 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위 불순도가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진위 지수라고 할게요. 그냥 진위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엔트로피와 분류 오차인데 정보에 대한 그 값들을 분류해주는 그런 기법이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 가서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번 시간에는 진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시그마 아까 설명드렸죠? 네, 시그마 계속 여러분들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 P는 확률이에요.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T는 전체 값이에요. 전체 값. 예, 그 값의 제곱을 해서 1에서 빼주면 진위 값이 됩니다. 네, 수식은 좀 난해 보여도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뭐 1, 1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합은 3이죠. 그렇죠? 여기 합은 2죠.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것과 B라는 속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있을 때에 A를 만약에 하면 얘가 T예요. 1 빼기 그죠? 이 첫 번째 항목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3 나누기 1의 제곱. 그죠? 두 번째 거. 자, 3 나누기 두 번째는 2죠. 2의 제곱이면 얘는 진위지수 A에 대한 진위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B에 대한 진위지수 어떻게 해요? 1 빼기. 자, 두 번째는 2죠. 총합이 T가.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하면 B에 대한 진위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또 계속 나와요.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구슬이 10개 중에 파란 게 3개, 주황이 7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항아리에 진위 지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0.5이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0에 가깝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한번 이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전체적인 빨간색이 T죠. 이 T가 10이에요. 7하고 3하고 더하면 10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이 파란 구슬이니까 파란 구슬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면 3 나누기 10 하면 제곱하면 0.09가 되겠고 두 번째 주황색 구슬인 7이니까 10분의 7에서 제곱하면 0.49가 돼서 1에서 빼주면 0.41이라는 진위 지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진위 지수는 총 진위 지수를 계산하는데 각 진위 지수의 그 확률에다가 진위 지수를 곱해서 더한 값을 만들면 총 진위 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뒤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가 있을 거고, 한 번 더 요거 얘기하는데, 자, 이번에는, 구슬이 5개 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게 파란색 구슬값, 이게 주황색 구슬값, 얘가 전체 10개인 총합 해서 하면은 0.5니까 얘는 진이 불순도가 좋지 않네요. 네. 못한데 제가 컴퓨터가 나가는 바람에 수정한 게 안 올라가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파란 게 10개, 주황이 0이니까 진위 지수를 계산하니까 10에 파란색 10, 10에 주황색 10 해서 계산하니까 0이 되네요. 자, 진위 지수가 얘가 더 낮으니까 제 아래에 있는 모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항목 중에서 입력이 몇 개예요? 입력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에 대한 다 진위지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에 대한 진위지수, 과제에 대한 진위지수를 계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컨디션에 대한 진위지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면 컨디션을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뭐가 있냐면 좋음과 나쁨이 있어요. 좋음과 나쁨으로 나눴죠? 그죠? 자, 이때에 여기 우리가 원하는 Y 그 목표 변수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부 휴식이에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드니까 좋을 때는 공부가 하나, 휴식이 하나, 나쁠 때도 공부가 하나, 휴식이 하나 이렇게 돼서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공부 하나, 휴식 하나, 전체 데이터 수는 2. 나쁠 때는 공부 하나, 휴식 하나, 전체 데이터 수는 2. 그래서 좋음일 때의 진위지수를 계산하고 나쁨일 때의 진위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1 빼기 1 나누기 2의 제곱, 1 나누기 2의 제곱,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1이죠. 예, 거기에 대한 거고 계산하니까 0.5가 나오고 나쁨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0.5가 나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진위값을 했으니까 우리 예의 값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확률을 곱해서. 자,
컨디션에 대한 진위 지수는 전체 항목이 4이고 지금 좋음에 대한 게 데이터 수가 전체 2니까 2 나누기 4 해서 거기에 대한 값이 진위 지수가 지금 0.5니까 0.5를 곱해줍니다. 두 번째, 더하기 나쁨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가 2이고 전체가 4니까 2 나누기 4하고 곱하기 0.5 나쁨에 대한 진위 지수가 0.5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0.25 더하기 0.25에서 0.5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과제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과제를 살펴보니까 과제에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있음하고 없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있을 때는 공부, 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있음에는 공부를 하고, 그죠? 휴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휴식은 없어요. 자, 있음에는 공부가 1개, 2개니까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 좀 천천히 해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공부가 2가 있으니까 휴식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과제가 없을 때는 휴식이 2개예요. 그러니까는 과제가 없을 때는 휴식이 2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있음에 대한 전체 데이터 개수는 4개, 없음에 대한, 2개. 없음에 대한 전체 데이터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자, 이제 있음에 대한 진위 지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 J 나누기 T라고 했죠. 자, J가 얼마예요? 공부에가 있을 때. 과제가 있을 때는 공부에 대한 것은 2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얘가 2죠. 그러니까는 제곱해주면 값이 1이 되겠고 두 번째는 휴식인데 휴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0 나누기 1을 하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있음에 대한 진위 지수는 0이란 값이 나왔어요. 자, 없음에 대한 진위 지수는 없음은 자, 없을 때는 공부는 없고, 공부는 없어요. 그죠? 휴식은 1개,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2개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총 데이터 수는, 없음에 대한 총 데이터 수는 2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없음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공부에 대한 것은, 자, 0이니까 0 나누기 2에서 의 제곱. 그 다음에 휴식에 대한 거는 2 나누기 2에서 제곱해주면 얘도 0이 되네요. 즉, 컨디션과 과제를 비교했을 때에 어떤 게 진위 지수가 낮으면 과제에 대한 진위 지수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불순도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데이터가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류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컨디션의 진위 지수는 0.5였고 과제에 대한 진위 지수는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위 지수가 낮은 과제가 더 분류하기가 좋다고 결론이 나와서 과제를 상위 레벨에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번 받을게요. 자, 23페이지에 있는 TP 값 계산하는 거 한번 쭉 따라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이해했나요? 질문 없나요? 네. 네, 훌륭합니다. 네. 또 유형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자, 먼저 이걸 왜 쓰는지, 왜 불순도를 왜 계산하는지, 왜일까요? 왜? 불순도를 왜 할까요? 네. 네, 높이로, 네네, 사용의 노드를 결정하려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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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 때는 네, 상위 노드를 만드는 게 노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노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도출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려면 정확한 분류가 되는 항목을 놓고 트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계산법을 이용해서 불순도를 계산해서 불순도가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루트 노드에 놓고 하위 노드에 넣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트리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루트 노드는 하나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시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X로도 들어오고 X 다시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거는 그죠? 편법인 거죠. 그죠? 시작은 언제나 하나야 되죠. 시작은 하나. 우리 C에서 메인 함수가 있어서 시작이 메인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트는 하나. 그리고 루트는 최상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막 전공 용어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는데 우리 그 여러분들 전공할 거라서 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과제, 과 모임, 컨디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른쪽처럼 결정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불순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과제부터 해볼게요. 과제에 대한 이 학습 데이터에 우리 지도학습이니까 이 활동에 대한 값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해보면 과제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은 있음과 없음이 있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으로 먼저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제가 있을 때는 공부하고 모임 참석하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2개, 모임 참석이 1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임 참석에 1개, 공부가 2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휴식은 없죠. 휴식은 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없음일 때는 자, 모임 참석하고 휴식하네요. 모임 참석하고 휴식합니다. 네,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표를 여러분들이 중간 데이터로 한번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진위 지수를 계산하니까 자, 1 빼기 첫 번째 모임 참석에 대한 건 전체 데이터 수가 3이니까 1 나누기 3에서 제곱해주고 두 번째 공부에 대한 게 2니까 2 나누기 3 해서 제곱해주고 세 번째 휴식은 없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0.44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과제에 대한 거 없으면 자, 전체 데이터가 2니까 1 나누기 2의 제곱 그리고 0 나누기 2의 제곱 그리고 1 나누기 2의 제곱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0.5가 됩니다. 자, 이제 과제에 대한 있음과 없음을 다 더한 게 되겠죠? 총 데이터가 5개예요. 그 중에 있음이 3개니까 3 나누기 5 해주고 곱하기 그리고 원래 있음의 진위지수 0.44를 곱하고 더하기 이번에는 없음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진위지수를 계산하면 2 나누기 5 곱하기 0.5 해서 총 과제에 대한 총 진위 지수는 0.47이 됩니다.
자, 이제 과 모임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 과 모임에 대한 거는 봐요. 자, 과 모임은 어떻게 돼 있죠? 봅시다. 과 모임은 마찬가지로 있음과 없음으로 있네요. 자, 있으면은 모임 참석을 하고, 있으면 과 모임이 있으면 모임 참석을 하고, 그죠? 없으면 공부하고 휴식합니다. 공부가 두 개네요. 자, 그래서 과 모임에는 자, 있으면 모임 참석하고, 네. 그리고 없을 때는 공부 두 개 하고 휴식 한 번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의지수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27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컨디션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이것을 표로 도출해서 계산하는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표로 도출해서 여러분들이 뭐 추론해내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컨디션 봅시다. 자, 컨디션은 항목이 뭐가 있냐면 좋음과 나쁨이 있어요. 자, 좋음과 나쁨이 있고, 그죠? 자, 좋을 때는 휴식하고 공부하고 모임 참석하고, 자, 모임 참석, 공부, 휴식 있으면 한 개, 한 개, 한 개. 그죠? 나쁠 때는 공부하고 모임 참석하네요. 자, 전체 데이터 수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컨디션에 대한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에 전체 개수에 대한 모임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휴식에 대한 거를 각각 3으로 나눠서 제곱해서 하면 0.67이 되고 그리고 나쁨에 대한 컨디션의 나쁨 항목에 대한 진위 지수를 계산해 보면 1 빼기 2분의 1, 1, 0이 돼서 0.5가 되는데 하이노드는 아니죠? 네네.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여기 만약에 중간에 있는 값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항목이 두 개잖아요. 얘도 두 개고. 그죠? 얘도 두 개죠. 근데 여기 만약에 항목이 없음, 있음, 모름 이렇게 돼 있으면 항목이 세 개죠. 그러면 트리가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거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값에 따라서 트리의 수는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걸 우리는 브랜치라고 해요. 브랜치. 네, 브랜치. 분기하다라고 해요. 트리에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기해주는 항목이 틀려집니다. 좋습니다. 질문 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진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진 트리. 이진 트리는 뭐냐면 꼭 두 개로만 나눠줘야 돼. 꼭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예, 컴퓨팅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세 개인 경우 똑같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응용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과제 모름. 과제를 모르겠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름인데 모를 때는 여기에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자, 얘는 과제에 대한 건데 자, 있음, 없음, 모름. 나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여기가 밑에다 쓸게요. 모임 참석,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휴식 밖에 없죠. 항목이. 그죠? 자, 있음일 때는 과제가 있음일 때는 공부, 모임 참석, 공부인데 공부가 두 개, 모임 참석이 한 개네요. 자, 없음일 때는 과제가 두 개예요. 어, 과제 없음일 때는 모임 참석, 휴식이네요. 모임 없을 때 휴식, 모임 참석. 그죠? 모름일 때는 공부가 1이에요. 2초. 자, 이렇게 놓고 진위 지수 계산하는 거죠. 네. 됐죠?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실지는, 네, 우리 요원이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뒤에 예제 있어요.
네. 이따 그럼 전 뒤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봅시다. 네. 다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과제는 0.47, 과임은 0.27, 컨디션은 0.6이에요. 자, 우리 유원이 어떤 거를 루트에 넣으면 좋을까요? 예. 저를 한번 귀찮게 했으니까 저도 질문 드릴게요. 자, 유원이 과제 과모임, 예, 과모임 왜? 왜? 왜도 써봐 주세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도 예, 생각해 봐 주세요. 왜? 예, 불순도가 낮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과모임을 가지고 과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과모임을 가지고 이 테이블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과모임을 가지고. 자, 과모임이 있을 때 아까 여기 보시면 과 모임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있을 때를 빼면 있을 때 한번 빼볼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있을 때 요거, 그쵸? 요거죠. 그죠? 과 모임이 있을 때. 아이고, 아니다. 밑에 거다. 그죠? 과 모임이 있을 때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죠? 나머지는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보면 이 좋음, 모임, 그리고 없음, 이 나쁨, 모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과 모임이 없을 때는 없음, 좋음, 휴식. 그리고 없음, 좋음, 공부. 없음, 있음, 없음, 나쁨, 공부 해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트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과 모임이 있으면 다 뭐해요? 모임 참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말 로드가 모임 차수으로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활동이 이미 Y 값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 참석으로 픽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하고 휴식으로 나눠져 있죠. 과 모임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될까? 휴식을 해야 될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인 걸 알려주면, 이거 보세요. 과제가 있을 때 활동을 뭐 합니까? 공부하죠. 그죠? 과제가 없을 때는 활동을 뭐 합니까? 휴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굿이에요. 좋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여기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과 모임은 이제 했고, 이제 컨디션하고 과제만 하면 되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해요. 자, 이거는 50%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좋지 않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컨디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진위 지수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보니까 과제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과제가 있을 때 공부하고 없을 때 휴식합니다. 과제가 있을 때 공부하니까 공부가 2, 그리고 휴식에 1이 들어가고 진위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불순도가 0이 돼서 과제 전체에 대한 총 진위 지수는 전체 데이터에 있음에 대한 항목 그리고 없음에 대한 항목 해서 곱하기 0을 해주니까 0이라는 진위 지수가 나옵니다. 다시 컨디션에 대한 걸 보니까 컨디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컨디션은 좋을 때는 공부하고 휴식이 있죠? 좋을 때는 공부하고 휴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쁠 때는 뭐예요? 컨디션이 나쁠 때는 공부가 있죠? 공부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지니 지수를 계산을 하고 컨디션에 대한 총 지니 지수를 계산하니까 3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빈도수 곱하기 좋을 때의 진입값 그리고 전체 빈도수 곱하기 나쁠 때의 빈도값 해서 0.33이 나와서 우리는 과제를 그 다음 노드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과 모임에서 있을 때는 뭐예요? 여기다가 모임 참석했나요? 네, 뭐 하고 과제, 과 모임, 그죠? 없을 때는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무슨 항목이 오냐면 과제라는 항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를 한번 보면 보세요. 과제는 진위 지수가 0이고 컨디션은 0.33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면 없을 때 아까 표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던 표가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y-값에 대해서 활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TP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 모임이 없고, 과제가 없고, 컨디션이 나쁠 때 저녁 모임은 무엇을 할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값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과 모임이 없고, 없음. 그죠? 그 다음에 과제가 없음이니까 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디션은 이 트리에서 우리 불순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은 형태로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TP는 결과 값입니다. 자, 다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뭐지? 유원이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러한 그 딕셔너리 트리에 대해서 이 항목이 몇 개예요, 지금? 30세 이하, 41세 이상, 그리고 41세 이상, 그 다음에, 있나요? 좀 있나? 이하, 예, 30세, 31세에서 40세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수입도 보세요.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지금 여기 두 개만 구분했나? 학생은 yes, no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은 페어하고 엑셀런트 두 개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컴퓨터를 구입해도 돼? 놓아야 되는 마지막 결과값은 두 개로 노와 예스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도출되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그 부분으로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컴퓨터를 사도 되는지, 지금 제시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사도 되는지를 하니까 여기에 나이가 30 이하, 그리고 31에서 40살 사이, 그리고 40살 이상 되니까 컴퓨터 아까 여기 대한 여기 정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노일 때는 30 이하는 3, 예스일 때는 2 하고 쭉 해서 데이터 값이 나오고 t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t에 대한 값에 대한 진위 지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데이터 값은 어떻게 되죠? 확률의 전체 t에 대한 것을 각각의 데이터 수로 이렇게 얘를 확률로 이렇게 구해주고 거기에 대한 각 진위 지수를 이렇게 곱하시면은 총 나이에 대한 진위 지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금방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중간 표 형태로 만드는 과정. 중간 표 형태로 만드는 과정.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표 형태를 가지고 진위 지수를 계산해서 어떤 것이 루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 어떤 속성이 위치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내는 과정이 지금 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입에 대한 거, 네, 계산하고, 이거는 스킵해도 되겠죠? 네.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요, 스킵해도 될까요? 아니요? 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스킵해도 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했어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쭉 하니까 이렇게 트리가 나왔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제일 작으니까 나이를 루트에 놓고, 네, 놓고 30세 이하, 그 31세, 40, 41세 나오니까 자, 항목을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31세 이하에서는 노가 3개, 그죠? 그 다음에 30 이하에서는 예스가 2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1세에서 40세에는 모두가 컴퓨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31세하고 40세는 뭐 해도 돼? 진위 지수의 불순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노드가 돼? 단말 노드로 예스로 그냥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41세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예스가 3개, 노가 2개예요. 자, 이거 좀 쉽게 보려면 그냥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거 순서 바꾸시면 예스는 예스끼리, 노는 노끼리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추론해 주시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에 예스는 예스밖에 없기 때문에 31세, 40세는 만들고 왼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주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40세 이상 합니다. 나이는 했기 때문에 나이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수입, 학생 여부, 신용 여부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자,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30세 이하를 보시면은 예스가 2개, 노가 3개입니다. 자, 어떤 걸 가지고 했냐면 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수입을 가지고 수입이 항목이 3개죠. 하이하고 미디움하고 로우가 있네요. 자, 하이일 때 노가 2개. 그죠? 예스하고 노가 있으면 노가 2개. 하이일 때. 자, 미디움일 때 노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미디움일 때 예스가 하나. 그죠? 로우일 때. 로우일 때는 예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미디움, 어디를 내가 잘못 썼지? 미디움일 때 예스. 예, 여기네요. 예. 로우일 때 예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움일 때 미디움일 때 로우 없네요. 네. 다시 볼게요. 하이일 때 노가 2개. 그죠? 됐고. 미디움일 때 노가 하나. 아, 네, 이거 밀렸어서 그렇군요. 다시 할게요. 스노. 하이일 때 노가 2개, 미디움일 때 노가 1개, 그리고 예스가 1개, 로일 때 예스가 1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알겠습니다. 총 t는 여기 2개, 1개가 되겠죠? 자, 전체적인 t는 2 하나니까 5가 되겠죠? 네.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진위지수 계산하고, 예, 총 수입에 대한 진위지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여부에 대한 진위지수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나가기 전에. 네, 요거 보고 학생 여부에 대한 요거 컴퓨터 구입에 대한 중간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네. 학생 여부에 대한 예, 요 컴퓨터 구입에 대한 중간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항목이 뭐가 있죠? yes하고 no가 있죠? yes하고 no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도 yes하고 no가 있네요. 네. 그러면 yes가 no일 때 한 개, 두 개, no일 때 no일 때 예. 자, 근데 30세 이하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30세 이하에 대한 것만 노일 때. 그죠? 네. 3개네요. 노가 3개. 30세 이하일 때. 노가 3개. 예스는 30세 이하일 때. 예스는 없네요. 네, 없나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네요. 30세 이하. 30세 이하 예스. 또 30세 이하 예스. 2개. 또 있나요? 네. 이렇게 만들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학생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네. 자,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것도 네. 그럼요.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 먼저 보세요. 여기 돼 있으면 일단 여기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큰 속성에 대해서 여기 항목들이 나오죠. 이 항목들에 대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분류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면 A, B, C에 대한 각각의 진위 지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성에 대한 진위 지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문자 A라고 하면 대문자 A의 총 진위 지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세 이하에 대한 것만 표를 뽑아서 분류를 한 거죠. 해서 해보면 학생 여부가 진위 지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면 30세 이하가 이렇게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노드가? 어떤 노드가 들어가요? 학생 여부라는 노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왼쪽에 30세 이하에 대한 노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0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들면 이렇게 총 아까 우리가 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출한 이러한 예, 딕셔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해 볼게요.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22이고, 수입이 로이고, 학생은 예스이고, 신용등급은 페일이에요. 자, 해볼게요. 나이가 22니까 30세 미만인가요? 그죠? 학생은 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사도 될까요? 결과 예측값은 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결정 트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해보기 있는데 해보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스킷러닝 라이브러리에 보면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예, 라이브러리 있어요. 가져다 쓰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든 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X값, Y값을 피트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트리 형태로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아까 프레딕트 한 것처럼 쭉 추론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예, 많이 지나서 우리 그 뭐지 해보기는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네네. 아, 네. 네. 없습니다는 됐고요. 이제 지난 과제를 토요일에 분명히 제출했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메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해보기 1 같은 경우 이번 주 과제 없습니다. 네, 해보기 1 같은 경우 뭐죠? 아, 네. 지금 여기서 불순도가 뭐 0.5 이렇게 된 거는 그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위 지수로 다 나왔어요. 이 컴퓨터가 하는 거라. 우리가 그 수기로 할 때는 얘를 여기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50, 5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네. 예시를 보여주는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다 여기에 프로테이지까지 써서 모델링을 해줍니다. 아, 아니죠. 날씨를 하면 이 데이터를 갖고 하면 우리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자, 일자, 날씨, 습도, 바람에 대해서 각각의 총 전체적으로 항목에 대한 진위지수 만들고 제일 작은 거 있으면 그거 먼저 빼고 그죠? 날씨에 대한 진위지수만 계산하면 그건 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를 트리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 각각의 우리가 거쳤던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아, 숙제 아닙니다. 자, 과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과제한 만들고, 그리고 SNS 보낸다고 했죠? 아, 채점은 다 했습니다. 모두 10점이라고 얘기했죠? 네, 10점입니다. 네.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아닙니다.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남아주세요. 네.